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양국 국민의 경유 비자 면제도 중단하며 추가 보복에 나섰습니다. 중국 현지 일각에서 한국이 중국인 입국자를 차별 대우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전산 오작동으로 미국 전역의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한때 전면 중단됐고 국제선 운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운항 중단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 대표는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위협이 더 심각해지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며 핵 무장론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자산 운용을 한미가 공동기획 실행하는 걸 현실적 대응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서울의 일선 경찰서 간부가 사건 관계인 여성에게 접근해 성관계 등 부적절한 요구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간부를 직위 해제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 비자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습니다. 서방 외신들은 중국의 두 나라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전격 중단을 보복 조치로 잇따라 분석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자국 경유자에 한해 72시간에서 144시간 동안 비자 없는 체류를 허용해온 중국이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선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이민관리국은 최근 소수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 중단 발표 하루 만에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조기 철폐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中国が新型コロナ対策とは別の理由で査証発給の制限を一方的に行っ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 서방 외신들은 중국의 이번 비자 중단 조치를 보복성 조치로 평했습니다. AP통신은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부과한 나라들에 대한 보복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의 처사가 모욕적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역시 보복이라는 표현을 썼고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비자 제한 조치 타정 기사 헤드라인을 중국이 코로나 보복으로 한국과 일본에 역공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지 황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를 식별하기 위해 노란색 카드를 차도록 한 조치가 범죄자 취급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에 가면 어두컴컴한 방에서 단체로 격리를 해야 하고 중국인만 노란색 목줄을 채운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합리화하는 주장인데요. 과연 어디까지 맞는 말일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면입니다. 여러 명이 한데 모여있는 어두컴컴한 방. 한국에 도착하면 이런 곳에 끌려온다는 겁니다. 일부 중국 유튜버 왕홍은 일주일 동안 100만 원 넘는 격리 비용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只能坐在地板上，睡在地板上，食物还和垃圾桶放在一起，一天大约需要支付人民币900元，隔离7天大约需要6300元人民币。 그러나 해당 장소는 제주공항의 임시 대기실로 원래 글을 올린 사람은 무료로 지내고 있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현재 입국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의 호텔 격리 사례와 혼동해 이야기가 와전된 겁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대부분 다 호텔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시고 있다. 평소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던 관광 호텔급 이상의 어떤 객실로서 중국 민심을 들끓게 한 또 하나의 장면.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들 목에 노란색 표차를 걸어 낙인 찍었다는 겁니다. 일본 공항에서도 중국인 입국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빨간색 목줄을 걸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오히려 중국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풀었던 일본에도 우리와 비슷한 보복 조치를 내린 이유로 꼽힙니다. 中方根据相关国家采取对华歧视性措施的实际情况，作出对等反应。 코로나19 확산 이후 34개월 동안 최장 56일의 유료 격리를 강제했던 중국. 자국의 조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일괄 적용돼 중국인만을 노린 차별적 입국 제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관영 매체들은 중국인 여행객들을 환영한 태국과 싱가포르 등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泰国副总理亲自到飞机廊桥出口处迎接中国游客。 한국과 일본의 화살을 돌려 내부 결속을 다지는 선전전이란 분석과 함께 중국 스스로 방역을 정치화한 셈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여전히 축소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지적했습니다. 마리아 반 커크호브 WHO 기술수석은 1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국과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메워야 할 매우 중요한 격차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는 언급은 한동안 중국이 제공하지 않던 주간 현황을 공유하게 된 상황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여전히 실제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률, 그리고 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주 코로나19 BN1 변이의 검출률이 35.7%로 상승하고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누적 양성률이 17%에 달하는 등 국내외 여건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만 9천 명대로 2주 연속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주 만에 1 아래로 내려가는 등 코로나19 7차 유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산 시스템 오작동으로 미국 전역의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한때 전면 중단됐습니다. 사이버 공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총체적인 원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뉴저지주 뉴아크 공항 창구는 이른 아침부터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국내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I'm really upset, but what can I do? But it makes you kind of nervous. Is there something else that maybe we're not being told right now? 같은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올란도 국제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o when I saw the boards, I definitely did think that there could be an issue with the flight, or maybe the plane, or like an engine, issue, or something that's always. 미 연방항공청 FAA는 이날 오전 9시까지 모든 국내선 항공편의 운항 중단 명령을 내렸다가 오전 8시 50분쯤부터 점진적으로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FAA의 전산정보체계 노탐의 오작동 때문이었습니다. 노탐은 조종사들이 이륙 전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I'd have to say it's very unusual because this, I've covered this sector for over 10 years, an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m familiar with this system being unavailable. 이번 사태로 미 전역에서 2만 1,000여 편의 비행이 지연됐고
파리와 런던 등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1,840여 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교통부 장관에게 즉각 원인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We don't know what the cause of it is. They expect it to be able within a couple hours. They'll have a good sense of the cause, and we'll respond at that time. 이번 사태가 사이버 공격 때문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이 원인이고 그 배후가 러시아나 중국, 북한 등으로 확인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를 마치자마자 민생 행보를 재개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불법과 비리의 구린내가 진동한다며 법과 정의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이튿날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의 폭정과 무도함에 맞서 싸우겠다며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습니다.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습니다. 당 지도부도 이번 수사가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억지법리이자 사법농단이라며 연일 이 대표의 힘을 실었습니다. 불의한 정권이 마녀 사냥식 정치 소설을 아무리 자극적으로 쓴들 자신들의 무능과 치부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과 비리의 구린내가 진동하는 그분에게 법과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야 민주투사야 도대체.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 발목 걷기. 민주당을 향해서도 광기에 휩싸여 좀비 정당이 됐다며 곧 당대표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본인이 떳떳하고 거리낄 게 없다면 당당하게 혼자 가서 하면 될 텐데 사람을 동원해서 자꾸 법률의 문제를 자꾸 정치의 문제로.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 위기와 안보 무능 등을 꼬집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소환 조사가 이뤄진 성남FC 의혹 외에도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사법 리스크를 털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표의 행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했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성길 현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성길 회장이 10일 저녁 태국 빠툼타니에 있는 골프장에서 태국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태국에서 불법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불법 체류를 부인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돼 국내 송환까지 반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성태 전 회장에게 자금을 보내 도피 생활을 돕고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삭제한 혐의로 쌍방울 그룹 관계자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계열사 지분 매각 과정 등에서 확보한 돈을 해외에 있는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삭제해 수사에 대비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을 엽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과거 조카 김모 씨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은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썼고 유족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사과한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추각해서 지칭하다 보니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헝가리식 출산 지원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과 충돌한 의도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주택이 제일 힘들다 그래서 헝가리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전당대회 때 나와서 얘기한 제도였어요. 2억 정도 초저리로 20년 대출을 해주고 첫째 아이 나면 이자를 좀 탕감해주고 이거 갖고 파퓰리즘이라 그래서 제가 나경원이 파퓰리즘이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실과 갈등과 충돌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럴 의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사의 표명이 받아들여진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아직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면서 드릴 말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나 부위원장이 전한 사의 표명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3월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르는 가운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키우려는 사람은 당 지도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어제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적은 우리의 내부에 있고 분열이야말로 국민의힘의 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나경원 전 의원을 특정하지 말라며 나 전 의원도 누구보다 당과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이니까 현명한 판단을 할 걸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가짜라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다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면서 핵 무장론까지 언급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외교부의 업무 보고, 앞서 다른 부처들과 달리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 이후 열리면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회의 뒤 제공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는 강경한 안보관이 담겼습니다. 먼저 상대의 선의에 의지한 평화는 가짜라고 규정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웠습니다.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그런 국가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사라지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말로 풀이됩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몇 배, 몇십 배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 거듭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자체 핵무장론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제하긴 했지만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진다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 등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누가 탓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정부가 적국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이른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내용을 담아 안보 문서를 개정한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이 날아다니니까 자기들도 이제 방위비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갈수록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 시각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위협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 위협 증대와 중국의 군비 증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일본의 안보 역할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일선경찰서 간부가 자신이 해결한 사건 피해자 어머니에게 접근해 여러 차례 부적절한 요구를 한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 경찰관은 자신의 행동을 문제 삼은 여성에게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도 시도했는데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녀의 일탈로 마음고생을 하던 A씨. 지난 연말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비경이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불려나갔습니다. 아이 사건을 처리한 비경이가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해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아이 이름을 말하면서 제가 사건 다 해결해 줬는데 저한테 술 한 잔 사도 되지 않냐. 마지못해 나간 자리에서 술에 취한 비경이의 행동은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술을 따르는 척하며 손을 잡는 등 심상찮은 신체 접촉을 여러 번 시도하자 두려움에 빠진 A씨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치는 터치가 아니라 그런 스킨십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자녀의 사건을 처리해줬는데 밥이나 커피 한 번 산 적이 없다며 이리저리 말을 돌리던 비경이는 급기야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당신 되게 좋은데. 저도 엄청 감사하다. 같이 가면 동화 안 될까? 가끔씩 이렇게 술 한 잔 하고. 같이 하고 같이 자고 그러면 안 될까? 자녀가 연루된 사건을 맡은 현직 경찰관이라는 두려움에 어떻게든 상황을 풀어보려 했지만 비경이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근데 집에서 해피하게 하는 거 다 보고 싶어. 나 진짜 너무 이뻐요. 나 사랑해요. 저를? 응. 술 그만 드셔야겠다. 같이 자면 어떨까요? A씨는 집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가까스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비경이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연락을 멈췄고 이후 돈으로 회유까지 시도했습니다. 금전적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머니 뭐 병원이라도 가시고 그렇게 해서 좀 보답드리고 싶어요. 현직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고 불가피한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경이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무했습니다. 이 때문에 직속 상관과 감찰부서에서도 YTN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대상자는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하였고 직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세한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비경이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경찰 당국의 철저한 처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법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청구된 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이들의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의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참호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공모나 관여 정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고의로 점수를 깎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기준점을 넘겨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심사위원으로 있던 A씨와 술자리에서 TV조선의 점수를 깎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고 있는데 A씨가 실제로 점수를 깎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검찰은 A씨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 국장 등과 함께 A씨를 임의 배정한 혐의로 방통위 이모정책위원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 위원은 과거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활동하는 등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위원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는데 이 위원은 다음 주 초쯤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측근까지 공식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점점 더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양 국장과 차 과장이 재승인 의결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조작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또 방통위에 대한 감사와 감찰이 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유족과 생존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 형식으로 3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를 진술인으로 채택해 3차 청문회를 열 예정인데요. 유족 8명과 생존자 2명, 이태원 일대 상인 2명이 대상으로 참사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발언이 끝나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유족과의 대질은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이른바 빌라왕과 건축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들에게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서울과 인천에서 수천 가구, 많게는 10,000 가구가 넘을 거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자치단체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유난히 많습니다. 사기범들이 전세금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을 주로 노렸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에는 지원센터가 가동 중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천에도 조만간 지원센터를 열어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LH 등이 소유하고 있는 공실주택에 6개월 정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장기 처리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인천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서울에 공실주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는 당장 갈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사기 사건이다 보니까 특히나 주거다 보니까 피해 금액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장기 처리 자금도 결국은 또 다른 빚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피해지원센터는 사무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아직 문을 열지 않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상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건축왕 일당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경찰에 신고된 것은 지난해 7월. 하지만 인천시와 해당 구에서는 아직도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이게 관공서에서 나서서 했던 일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민사적인 부분이어서 민사로 다 처리됐던 일이지 이게 집단화되다 보니까 정부와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피해자들은 스스로 대응 방법을 찾아가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법과 제도 때문에 사기범들이 활개치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자들에게 내미는 도움의 손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금리 인상에 따라 10%대를 돌파하면서 빚을 내 투자하는 B2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우려되자 금감원은 대면과 비대면 계좌 이자율을 별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A씨는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신용거래융자 이자율도 덩달아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도 안 좋은데 시장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신용이자를 내는 금액도 많이 올라가서 2배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는 더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증권사들은 실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데 유안타증권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일부 구간 이자율은 이미 10%대를 기록했습니다. NH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KB증권과 SK증권도 10%에 육박한 수준입니다.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부진한 데다 이자 부담도 커지다 보니 B2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초 17조 원대에서 최근 15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반대매매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의 주식 가치가 담보 비율 아래로 내려갈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해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증권사의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연말까지 면제했는데 새해 들어 안정화 대책도 끝난 겁니다. 이자 갚는 데 대한 부담들 때문에 반대매매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시장의 어떤 하락 추세가 극복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변동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투자자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은 공시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비교적 저렴한 대면 계좌 이자율과 비대면 계좌 이자율을 구분해 각각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자 부담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 비용을 안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리 인상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만큼 빚을 내 주식에 뛰어든 투자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내린 지 하루 만에 중국을 경유하는 양국 국민의 경유 비자 면제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이민관리국은 최근 일부 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주의 목적이나 초청 등 긴급한 사유로 현지에 도착한 뒤 비자를 발급받는 도착 비자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한 것이 보복성 조치라고 외신들이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보도에서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규제에 대한 자국의 보복성 조치가 합당한 거라고 변호하고 나섰다며 중국의 이번 조치를 보복으로 표현했습니다. A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역시 중국의 이번 조치를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부과한 나라들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중국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를 식별하기 위해 노란색 카드를 차도록 한 조치가 범죄자 취급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대해서 중국 현지 일각에서 한국이 중국인들을 암실에 가두고 격리소엔 침대나 온수도 없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평소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하던 관광 호텔급 이상 객실을 임시 격리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사진 속 객실에는 개별 침대가 놓여 있고 욕실에도 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는 한눈에 보기에도 깔끔하고 일반적인 숙박시설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제공되는 도시락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일 다른 메뉴에다 다양한 반찬들이 함께 나와서 한 끼 식사로 상당히 충분해 보입니다. 손소독제와 해열제 등 비상의약품들도 구비가 돼 있습니다. 현재 인천으로 입국하는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가 안전하게 7일간 격리할 수 있도록 3개 시설을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던 관광 호텔급 이상의 어떤 객실로서 이용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대부분 다 호텔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민생 행보를 재개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가 무슨 민주투사냐며 민주당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습니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습니다. 검찰 출두하는 모습 보셨죠?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야 민주투사야 도대체. 예? 지도부들 쫙 끌고 와가지고 세고하시하면서 예? 검찰에 가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답니다. 이게 민주정당 지도자 대표의 자격입니까? 이게 오늘의 참담한 제1야당의 현실입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했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이 10일 저녁 태국 빠툰타니에 있는 골프장에서 태국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태국에서 불법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불법 체류를 부인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돼 국내 송환까지 반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어제 방통위 참호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과장은 3년 전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차 과장과 같은 혐의를 받아온 방통위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일선경찰서 간부가 사건 관계인 여성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요구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건 관계인인 A씨에게 비경위가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요구를 한 사실을 확인해 직위 해제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비경위는 지난해 연말 자녀가 연루된 사건을 해결해준 A씨를 술자리에 불러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비경위가 상황을 무마하려고 금전적인 회유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0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와 주주 등에 끼친 피해가 막심하고 출소 뒤 범죄 수익을 누릴 계획까지 세웠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1년에 걸쳐 자신의 증권계좌로 회사 돈 2,215억여 원을 빼돌린 이모 씨. 가로챈 돈으로는 주식 투자를 하거나 금괴, 리조트 회원권, 부동산 등을 사들였습니다. 결국 회사가 이 씨의 횡령 사실을 공시하면서 주식 거래 정지와 주가 폭락, 상장 폐기 위기까지 갔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 4만 3천여 명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종적을 감췄다 검거된 이 씨는 구속 기소됐는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 때문에 고통받은 회사와 주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1년에 걸친 재판 끝에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1,151억 8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00억 원을 넘는 거액을 빼돌리면 최대 징역 11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크게 넘어선 이례적인 중형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의 큰 돈을 빼돌려 회사와 주주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장기 복역을 감수하고서라도
빼돌린 범죄 수익을 가지려고 계획한 걸로 보인다며 이를 막을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빼돌린 돈을 이 씨와 함께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겐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처제와 동생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거액의 횡령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로 이 씨에게 큰 벌을 내려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농협이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차례상 물품 등 농축산물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중 3중으로 보온하며 겨우내 애지중지 기른 상추가 텃밭에 가득합니다. 정성스레 딴 상추는 곧바로 포장해 출하 준비를 마칩니다. 이곳에서 갓 수확한 농산물은 경매나 중간 유통 과정 없이 25km 떨어진 로컬 푸드 매장으로 바로 옮겨집니다. 농민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제값에 받고 거래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소포장해서 이제 납품하는 게 훨씬 더 단가도 나오고 이제 농가도 이득이지만 제 생각에 소비자들도 날마다 저희가 신선한 야채를 제공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좋은 상품을 살 수 있어 명절을 앞둔 매장은 고객들로 붐빕니다. 설에 맞춰 농협유통센터는 주부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물 세트와 농축산물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네, 설에 가족들하고 많이 먹으려고 과일이나 야채 이런 거 많이 사는데요. 예전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선뜻 사기도 어렵고 힘든데 하나로마트 오면은 뭐 특별하게 뭐 할인해 주는 것도 많고 사과와 배, 밤 등 제수용품을 포함해 최고 60% 할인된 가격으로 설 명절까지 판매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가지 설 성수품과 일부 농축산물에 20% 추가 할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자하고 소비자, 저희 농협하고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해서 이렇게 60% 할인이라는 할인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워낙 작황이 좋아가지고 물량도 풍부하고 품질도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장보기도 꺼려지는 요즘 농수축산물 할인 판매가 주부들의 알뜰 소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막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일본도 머리 위로 북한의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이른바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냐며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핵 무장론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선제 타격 개념인 킬체인을 강화해 공세적 삼축 체계를 갖추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북한 무인기 사태의 후속 조치들도 보고했는데 과거의 대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국방부의 올해 첫 업무보고는 공세적인 대북 억제력 확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 가운데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한다는 킬체인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군은 올해 안으로 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올려 북한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제대로 갖추려면 정보 자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올해의 군정찰 위성 1기를 발사를 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이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 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후속 조치들도 보고했습니다. 합동 드론사령부 조기 창설, 국지 방공 레이더 확충, 드론건 확보 등입니다.
특히 스텔스 무인기와 드론 잡는 드론 생산 등 공세적인 방향의 대응책도 제시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 그리고 드론 킬러 드론 이러한 것들도 개발해서 우리도 필요시에 좀 더 공세적으로 작전을 하겠다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과 2017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내놓은 적어도 레이더 도입, 레이저 무기 검토 등의 대책과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군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기존에 했던 대책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전적인 이제 대응 전술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고 특히 전방에서 무인기를 탐지하고도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응이 늦어졌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군의 부족한 작전 능력을 보완하는 대책이 강조돼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군사 요충지 바흐무트를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로 가는 통로인 솔레다르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요충지 솔레다르를 장악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우크라이나군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군 체레바티 대변인은 러시아군의 전선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지 않은 솔레다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Місто не під контролем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Там зараз ідуть важкі бої. якраз ви показали. 앞서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은 자신의 부대가 솔레다르 전체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9월과 11월 북동부 하르키우와 남부 헤르손을 잇따라 내줬던 러시아의 중요한 승리입니다. 소금 광산이 있는 소도시 솔레다르는 남쪽의 격전지 바흐무트로 가는 통로입니다. 두 나라는 도네츠크주의 관문인 바흐무트를 놓고 6개월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러시아군도 솔레다르에서 현재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며 프리고진의 주장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안내로 하르키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영국의 전차 지원 검토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독일의 주력 전차 지원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반 신년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이 대표는 국회 사랑제에서 당 운영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민생 관련 메시지 등을 내놓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을 엽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3차 청문회를 엽니다.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를 진술인으로 채택해 3차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외교부가 오늘 오전 일제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다만 또 다른 피해자 단체인 광주 지역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 등은 외교부가 토론회 발제문을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며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형수술 도중 과다 출혈을 방치해 환자 권대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장모 씨와 동료 의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정상회담에 앞서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외교 안보 현안 사전 조율에 나섰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과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의제가 될 거로 보이는데요. 미일 외교 국방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우리 시각으로 오전 7시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을 총괄하는 외국인 전력강화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지만 가이드라인을 보면 해외파 감독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전임 이용수 부회장 대신 선임된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은 5가지 선임 기준을 밝혔습니다. 전문성과 경험, 동기부여, 팀워크를 끌어올릴 능력, 그리고 환경이었습니다. Not only about this football issue, it's about is a coach willing to live in Korea and identify with our philosophy. 국내파와 해외파 중 무게를 더 두는 쪽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독일인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후보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네트워크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해 해외파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감독을 선임할 때 선수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유연했습니다. My new position as a communicator and a coordinator. So, like with you guys and with the player as well. So. 후보로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끌었던 아르헨티나의 비엘사, 그리고 미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스타 플레이어 출신 클린스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스만은 밀러 위원장과 네트워크가 있고 연봉도 비엘사 감독에 비해 덜 부담스럽습니다. 사상 2번째 월드컵 원정 16강을 달성한 벤투를 이어 한국 축구를 이끌 새 사령탑은 2월까지 선임 작업을 마치고 오는 3월 20일 첫 소집 훈련부터 대표팀을 지휘하게 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어제 강제 조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일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3도로 어제보다 추위가 덜하고요. 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제주는 19도까지 오르는 등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미세먼지와 또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해줄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80mm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0.3도, 대전은 영하 2.9도 등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과 광주가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날이 더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예년의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